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수 1번입니다.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TQQQ XXL 고점에서 몰리고 저점에서 매도하신 분들 앞으로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들 보고 계시죠?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0.11 거의 붙었어요. 거의 붙어.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죠. 이렇게 올 때마다 경기 침체는 있었다. 하지만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텀을 두고 보통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대비는 하셔야 되겠죠. 대비는. 그래서 원래 100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50은 현금 확보를 해놓고 이때를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리스크라는 거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왔을 때 리스크거든요. 근데 알고 오는 건 리스크가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대응을 하고 전략을 짜고 준비를 하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모를 때 내가 6개월이라고 2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6개월 지나니까 안 와. 그래서 방심하면 그때 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해 보시는 것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좀 더 준비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말까지 거래가 3일 남았는데 지금 사상 최고치에서 S&P 지수 같은 경우는 4%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놀랄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와 금리, 원자재 가격과 인플레이션, 재정과 무역정책 세계화 고립화 등 이러한 측면에서 엄청난 변동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4%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S&P는. 그리고 S&P하고 나스닥하고 다우하고 다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고 차트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S&P가 올랐는데 나스닥 올라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간의 괴리감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것들을 파악하시면서 내가 가진 종목이 S&P 500 종목인지 아니면 나스닥에 기반한 QQQ 종목인지 파악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 얘기하는 게 2년물하고 10년물이 지금 2년물은 2.421, 10년물은 2.547까지 치솟았다. 이렇게 되면서 거의 다 역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5년물은 한때 2.66까지 올라 30년 금리 2.64%보다 높아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벌써 역전이 됐지만 아직 우리가 보는 2년물하고 10년물은 역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전되고 얼마나 후에 경기 침체를 가지고 올지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지금의 계속 상승하는 이유는 JP모건은 되게 상승을 외치는 데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랠리 전까지 투자자 심리가 부정적이었다. 두 번째는 주식 투자자들은 패드의 기준금리를 그렇게 올리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0.5로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때요? 주식 투자자들은 패드가 그 정도를 못 올릴 거고 횟수도 그 정도를 못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지금의 장단기 금리차를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어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요인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난 3월 FMC 결과가 나쁠 것으로 봤는데 그것보다 괜찮았다. 분명히 매파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매파적이고 비둘기파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이
매파적이다 하지만 시장을 그리고 주식을 견인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계속 보면 될 것 같고, 파월이 나와서 계속 얘기를 해준다면 주식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말한 4월 12일 전후로 약간 조정이 나타날 것 같고, 그때 어떻게 변화될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4월 12일이 아니더라도 4월 중순 그리고 4월 말이 되면은 실적 발표가 4월 말에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빠지기 시작해서 보통 4월 말이 되면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기대감으로 쭉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CPI 발표가 4월 12일에 있어서 떨어질지 아니면 4월 말까지 가줄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빅스 지수를 여러분과 함께 좀 봐볼 텐데요. 제가 고점에서 항상 매수를 하시고 저점에서 매도를 하시는 분 보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빅스가 아주 좋은 보조 지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0% 맞냐? 이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빅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빅스가 피크를 치고 떨어지기 순간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조금 하시면 좋겠죠? 여기서부터 좀 늦더라도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서 이렇게 떨어진다면 나스닥은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TQQQ나 XX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빅스와 나스닥은 반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애가 어느 정도에 왔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스의 RSI 값도 보시고 어느 정도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다. 빅스가 떨어질 것 같기 때문에 나스닥은 올라갈 것 같다. 맥드가 이렇게 교차를 해가지고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애가 이렇게 올라가고 애를 추월을 해 간다면 그때부터는 또 약간의 나스닥의 위험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CCI도 이렇게 보시면서 우물에 빠졌구나, 이제는 또 올라갈 가능성이 약간 있을 수도 있겠네 하면서 이때부터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만, 확연하게 고개를 틀고 이제는 빅스가 이렇게 양봉을 그릴 때 그때는 매도를 해야 될 시점이구나, 반대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100가지 지표 중에 빅스는 그냥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빅스를 항상 여러분의 와치리스트나 이런 데 올려놓고 빅스와 나스닥을 계속 봐가면서 오늘은 빅스가 좀 떨어지니까 나스닥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네, 내가 좋아하는 TQQ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오일, 유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변동폭이 큽니다. 오늘은 유가가 좀 떨어졌죠.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스닥에는 좋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유만 보는 게 아니고 빅스도 함께 보면서 이 원유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은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영향과 안 좋은 영향들을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가면서 이게 좋은 영향이니까 나스닥은 올라갈 수 있구나. 또 얘가 만약에 유가는 올라가고 빅스도 올라간다, 그러면 나스닥이 안 좋은 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사라? 그게 아니라 한 주 정도만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치를 해야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많이 사시면 안 되고요. 좀 떨어지면 그래 한 주 사볼까? 떨어지면 한 주 사볼까? 이 정도지, 이걸 가지고 10주, 20주 이렇게 사라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지표로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면
TQQQ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TQ 같은 경우는 이 121선 121선에 맞닿는 부분이 있다면 1차 매수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하늘색 사람마다 다 자기 어플의 그 색깔을 바꾸실 수 있으니까 바꾸시면 되고, 제가 보는 거는 이 121선에 있습니다. 121선. 그래서 보통 여기에 한번 1차적으로 수량을 조금 가져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한번 팔고 다시 121선이 왔을 때 1차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1선이 들어왔을 때 한번 들어갑니다. 1차,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이제는 떨어졌을 때 조금 더 기다려가면서 3차를 사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지금같이 하락장에서는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들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좋은 평단가를 유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승장이 출현하면 이 121선을 잘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하락장이 왔을 때는 여기 한번 했고 더 떨어진다, 202선까지 갔다, 그러면 여기 2차를 가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3차를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거의 다 수익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스가 어떻게 되는지, 유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시고 이 세 가지가 괜찮다 라고 했을 때 사시고, 이 세 가지가 안 좋다 했을 때는 기다리셨다가 더 밑에 점을 바라보시고, 또 반대로 올라갈 때는 지금 이제 고개를 조금씩 올려가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번에 121선에 왔다고 201선에 왔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 분할로 나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를 120선 몰빵하는 게 아니라 201선에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1차, 2차, 그 다음에 이 정도 왔을 때 또 3차를 한번 사보시는 겁니다. 팔 때도 한꺼번에 다 파는 게 아니라 피보나치 되돌림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서 좀 팔아보시고, 여기서 또 팔아보시고, 여기서 또 팔아보시고, 여기서 팔아보시고, 이런 툴들을 많이 이용하시면 하실수록 승률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절대 파시면 안 되고 한꺼번에 절대 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느 정도 항상 가이드라인들은 다 드리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조금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보조지표, 아까 빅스도 보셨고 유가도 보셨고 이동평균도 보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하나의 그냥 보조지표처럼 제가 가이드라인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거저것 저것을 다 판단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원칙을 꼭 지키셔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지, 한 번에 다 파시고 한 번에 다 사고 이런 거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런 마음을 좀 버리시고 조금 편안하게 여유를 가지시고 현금을 항상 보유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신다면 성공 투자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